내 육체가 사라지고 있었고 내 의식이 나를 떠나고 있었고 생명이 나를 벗어나고 있었다. 파열음, 여자의 비명, 도움을 구하는 외침. 날카롭게 유리가 깨지는 소리에 놀라 악몽에서 깨어났다. 눈을 번쩍 떴다. 방은 아직 깊고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바깥에서는 후두룩 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목이 칼칼하고 온몸이 화끈거리고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숨이 가쁘긴 해도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 건 분명했다. 라디오 알람 시계를 슬쩍 보았다. 3시 16분. 아래층에서 소라는 소리가 들려왔고 덧장들이 벽을 딱딱 때리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테이블 램프를 켰지만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폭풍이 불어 말리부 콜로니 일대가 또 정전이 된 모양이었다. 나는 힘겹게 침대에 내려왔다.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무거웠다. 이제 막 마라톤 결승 라인에 들어선 사람처럼 심장이 무겁게 달박음질 치고 있었다. 현기증 때문에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어 벽을 짚고 천천히 걸었다. 수면제가 아직 생명을 앗아가진 않았지만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구렁으로 나를 밀어넣은 것이 분명했다. 특히 눈이 염려스러웠다. 망막에 줄이라도 꽉 그어놓은 것처럼 심하게 화끈거려 도저히 눈을 뜨고 있기가 힘겨웠다. 나는 편두통 때문에 깨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겨우 난간을 의지해가며 계단을 몇 개 더 내려갔다. 한 계단 한 계단 걸음을 내릴 때마다 속이 뒤집혀 몇 번이나 주저앉아 토할 뻔했다. 바깥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번갯불이 하늘을 가를 때에는 마치 집이 폭풍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등더처럼 여겨졌다. 겨우 계단을 다 내려와 보니 아래층은 온통 난장판이었다. 활짝 열린 통유리창으로 비바람이 들어닥치는 바람에 크리스탈 꽃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버렸고 바닥은 온통 빗물에 흥건히 젖어 있었다. 빌어먹을. 나는 서둘러 창문을 닫고 나서 성냥을 찾기 위해 부엌으로 힘겹게 발을 걸음을 옮겨놓았다. 성냥을 찾아들고 다시 거실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인기척과 함께 숨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획 뒤를 돌아본 자리에는 호리호리하고 낭창낭창한 여자의 실루엣이 검푸릇 어둠의 배경으로 서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여자는 한 손은 한 복부에 올리고 다른 한 손은 가슴을 가리고 있었다. 나 원참 살다 별일이 다 있네. 아가씨 누구죠? 나는 가까이 다가가 여자의 아래 위로 훑어보며 물었다. 헤이, 체면 차릴 필요 없어요. 그녀가 소파에 놓여있던 스코틀랜드산 양모 담요를 집어들고 허리에 둘둘 감았다. 체면 차릴 필요 없다니 그게 무슨 뜻이죠? 적반하수도 유분수지. 이 집 주인은 아가씨가 아니라 나란 말이에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아가씨 누구냐니까? 내가 거듭 묻자 여자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날 첫눈에 알아볼 거라 생각했는데. 어둠 때문에 얼굴이 또렷이 보이진 않았지만 귀에 익은 목소리는 아니었다. 더구나 지금은 스무고개식으로 그녀가 누구인지 알맞히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성냥을 그어 패서디나의 벼룩시장에서 산 낡은 허리케인 램프에 불을 붙였다. 은은한 불빛이 실내에 펴져가며 여성 침입자의 모습이 보다 명확하게 들어왔다. 나이가 25쯤 돼 보이는 젊은 여자로 왕방울처럼 큰 눈에는 장난기가 가득하고 갈색 머리칼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우린 한 번도 만난 적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볼 거라 생각했죠? 그녀가 피식 헛웃음을 흘렸지만 나는 절대로 그런 수작에 말려들 생각이 없었다. 아가씨 이제 그만하시죠. 이 야심한 새벽에 남의 집에서 대체 무슨 짓이죠? 정말 모르겠어요. 나란 말이에요. 빌리. 그녀가 담요를 어깨까지 끌어올리며 굳이 이름을 이야기해 알아보겠다는 듯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몹시 추운 듯 입술을 바르르 떨었다. 비에 홀딱 젖은 데다 실내에 한기가 도니 당연한 일이었다. 난 빌리가 누군지 몰라요. 날은 그렇게 말하며 잡동사니 일에 보관해 두는 큰 호두나무 벽장 앞으로 걸어갔다. 미닫이 문을 연 나는 배낭을 뒤져 하와이안 무늬가 있는 비치타올을 한 장 꺼냈다. 자, 여기 빗물 닦아요. 나는 거실 반대편에 서 있는 그녀를 향해 수건을 힘껏 던졌다. 그녀는 수건을 받아들고 머리와 얼굴을 닦으며 죽은 나를 향해 공격적인 시선을 던지고 있었다. 정말 빌리 도넬리가 누군지 몰라요? 그녀는 말이 끝내기 무섭게 내 반응을 살폈다.
나는 그녀의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참 동안 우두커니 서 있었다. 빌리 도넬리라면 내가 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로 주인공 다음으로 비중이 있는 보조 주인공이었다. 빌리는 보스턴 시립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로 나름 매력이 있지만 약간의 푼숙기가 있는 게 흠인 여자로 번번이 연애에 실패하는 옆집 아가씨 같은 캐릭터였다. 그러나 의외로 빌리의 솔직하고 끊임없는 모습에서 동일성을 찾는 여성 독자들이 많았다. 깜짝 놀란 나는 그녀를 향해 몇 발자국 더 다가가 램프를 온몸에 비추었다. 탄력적이면서도 육감적인 몸매, 밝은 얼굴, 해맑은 눈동자, 약간 각이진 얼굴에 도드라지 않게 자리 잡은 주근깨를 보고 있자니 정말 빌리의 캐릭터와 흡사해 보였다. 이 아가씨는 도대체 누구일까? 내 소설의 강팬? 소설 속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독자? 아니면 인정에 목마른 나의 숭배자? 지금 내 말을 못 믿는 거죠? 그녀가 부엌 칵테일 캐비닛 뒤에 있는 스툴에 올려앉다니 앞에 놓인 과일 바구니에서 사과를 하나 집어들고 우적우적 베어 물기 시작했다. 나는 원목으로 된 테이블 위를 램프로 내다보았다. 머리가 부서질 듯 아팠지만 냉정을 유지하며 차분히 응대해볼 생각이었다. 사실 로스앤젤레스의 유명한 인사들이 이와 비슷한 봉변을 당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했다. 어느 날 스티븐 킹이 그의 집 욕실에서 단도를 들고 서 있는 남자를 발견했다든지,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이 작품을 보여주기 위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집에 무단 침입했다든지, 마돈나의 강팬이 결혼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한 사례 같은 건 로스앤젤레스에서는 그렇게 생소한 일이 아니었다. 다행히 지금껏 나에게 그런 일은 없었다. 내가 텔레비전 출연을 피하고 언론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한 탓일 수도 있겠고, 소설 출가 기념 홍보 행사 때 밀러의 간청을 뿌리치고 전면 나서지 않은 탓일 수도 있겠다. 내가 굳이 언론에 나설 필요성을 못 느낀 건 독자들이 보잘것없는 작가에 이끌려서라기보다는 내 소설성 인물들과 이야기에 매료돼 소설을 선택하는 걸 바람직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요즘은 오로르와의 교제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내 의지와 무관하게 화제를 뿌리고 다니는 대중스타로서의 이미지가 널리 각인된 건 사실이었다. 독자들은 이제 작가로서의 나보다는 내가 뿌리고 다니는 화제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여보세요, 거기 아무도 없어요? 빌리가 팔을 휘휘 내저으며 소리를 질렀다. 개슴츠레한 눈은 단추구멍처럼 벌어질 기미가 안 보이고 눈치는 발바닥에 가 있는 양반일세. 이럴 수가. 평소 비유적인 화법을 구사하는 것과 빌리가 똑같아. 자, 이제 그만하시죠. 어서 옷을 걸쳐 입고 얌전히 집으로 돌아가세요. 집으로 돌아가기 힘들 것 같은데? 왜요? 우리 집은 당신 책송에 들어있으니까. 소설 쓰기에는 천재적인 자질을 가진 분이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요? 나는 짜증을 내지 않기 위해 애쓰며 한숨을 푹 내쉬었다. 어떻게 알아듣기 쉬운 말로 여자를 탈라 집에 보낼 생각이었다. 이봐요 아가씨, 빌리 도넬리는 소설에 등장하는 허구 인물일 뿐이에요. 그야 저도 잘 알아요. 그래, 아는 것만으로도 어디야. 오늘 밤 우리 집은 현실이죠? 그건 그렇죠. 좋았어. 진척이 보여. 아가씨가 허구의 인물이라면 지금 이곳에 있을 수 없지 않겠어요? 왜요?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어쩐지 너무 슬슬 풀린다 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건지 간단 명료하게 이유를 설명해봐요. 어렵게 설명할 것 없이 그냥 떨어졌어요. 떨어지다니 어디서요? 어디긴 어디겠어요. 당신이 쓴 책에서죠. 그녀가 횡설수설 뒷거리는 말들을 단 한마디도 이해 못한 나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의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내가 당신이 쓴 미완성 문장의 한가운데서, 그러니까 행의 중간쯤에서 딱 떨어졌다니까요. 그녀가 좀 더 신빙성 높이기 위해 점심때 밀러가 주고 간 책이 올려져 있는 테이블을 가리켰다. 내가 잠자코 있자 그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직접 책을 들고 와 내 눈앞에 266페이지를 펼쳐보았다. 나는 하루 사이 2번씩이나 허리가 뚝 끊긴 내 소설 속 문장을 접하게 되는 셈이었다. 빌리는 마스카라가 시꺼멓게 번진 눈을 연신 쓱쓱 닦았다. 제발 잭, 이렇게 가버릴 순 없어. 하지만 남자는 이미 외투까지 걸치고 있었다. 그는 내연녀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문을 열었다. 그녀가 남자 앞을 가로막고 섰다. 제발! 그녀가 그녀의 어깨를 세게 물쳤다. 그녀는 바닥에 나가 떨어지면서 봐요, 여기 떨어지면서 라고 써있잖아요. 그 결과 내가 당신의 집에 떨어진 거라니까요. 여자는 갈수록 어항이 번번한 소리만 하고 있었다.